네, 안녕하세요. 2012년 새해 인사드리는 대박플러스 김보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새해 힘차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임진년의 오늘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마음은 용처럼 많이 올라주기를 바랐지만 오늘 코스피 지수는 0.03%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과는 달리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올 한 해도 대박플러스 함께 하시면서 냉철하고 또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선물 옵션 강의에 대해서 마련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물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내용 탄탄하게 다져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주식 코스의 핵심 투자 비법을 엿볼 수 있는 대박플러스, 오늘은 샘플러스 유창희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먼저 오늘장 정리해보고 내일장 전략 세워보는 시간부터 함께 해봐야겠죠. 먼저 오늘장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에는 하락 전환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결국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됐는데요. 0.6포인트 오르면서 1826포인트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외국인들이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프로그램 통해서도 매도 물량이 점점 출회되면서 지수의 발목을 붙잡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업종별로는 기관이 매수했던 IT 업종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정리해봤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략은 전문가님께 부탁해볼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9시 5분, 아니 10시, 11시 5분 정도죠. 11시 그렇죠. 5분 정도에 급격하게 이제 시장이 밀리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0.5% 정도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장에 끌어올라오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내일부터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오늘만 하더라도 종가 부근에 1000계약을 샀던 건데요. 원래는 장중에는 마이너스 1000계약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던 물량이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 선물을 조금 내일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한 0.5 정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1.1에서 1.2 정도 이상은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면은 현재 같은 0.5나 0.7 정도 베이시스에서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하는지 좀 바라보시고요. 무엇보다 지금 차트적으로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종합주가 지수인데요. 종합주가 지수 차트를 지금 보시면 5일선이 저항으로 맞고 무너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음봉 도지가 발생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선물 차트, 일봉 차트를 지금 보신다 그러면은 오늘 5일선을 아침에는 약간 상회하면서 5일선을 조금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띠는 듯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가 결국엔 종가상으로는 저항의 역할을 하면서 저 5일선에 걸쳤는데요. 내일 정도나 내일 모레까지 해서 빨리 5일선을 회복을 하는지 여부를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이 5일선을 회복을 하면서 시장을 좀 더 이끌어 간다라면은 이번 주는 좀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조금 흐지부지한 좀 약한 모습을 띌 수 있다. 좀 차트적으로 좀 보신다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약간 수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렴을 선을 하나 그어드린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삼각 수렴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삼각 수렴이 거의 끝자락에 놓여 있는데 이 끝자락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위든 아래든 다 열려 있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면 195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강하게 올라간다면. 반대로 이번에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은 1650이나 1700 정도까지도 그냥 지지 없이, 지지력을 테스트할 수 없이 그냥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변곡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를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의 선물 매수 강도라든지 선물 베이시스가 얼마나 강하게 회복을 하는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시장은 의외로 약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매매 포인트를 놓고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략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고수의 투자 비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이 이어집니다. 추세 매매 추종자, 한 번의 추세 10단타 안 부럽다. 포지션 분석의 달인, 합성 매매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파생시장 분석을 통해 주도주를 공략한다. 유창희 전문가의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선물 옵션의 오해와 진실 강의 들어보기 전에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분명히 생기실 텐데요. 그렇다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옆에 계신 유창희 전문가님을 비롯해서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자세하고 또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시니까요. 질문 생기실 때는 이 공간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센TV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센플러스 도 하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잘 맞춰서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전문가의 무료 강의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종목 상담, 관심 종목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공간도 투자하실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선물 옵션의 달인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하는 오늘 강의 본격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물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주실 텐데 지난 시간 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복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예, 지난 시간에는 그냥 네. 우리가 이제 간략하게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 배웠습니다. 선물의 유래, 그러니까 선물은 또 유래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국채 선물 시장도 있고, 뭐 환율 관련된 선물 시장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종합주가지수 선물이 있고, 뭐 금 선물이라든지, 뭐 유가 관련된 선물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런 선물을 왜 이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거는 미래,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될 자산 가격의 변동성을 우리가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게 도입이 됐고 그런 네. 것을 사용을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 나간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선물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또 위험하다. 예.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 더 위험한 게 선물 옵션이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오해가 아니라 자산 관리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거의 어쩌다 보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갔어요. 한 2주나 3주 정도 예. 지났는데요. 그래서 뭐 앞에서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요.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제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선물을 구성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계속해서 이제 선물과 관련된 걸 다 끝마치고 나서 이제 옵션이라는 것도 이어갈 거니까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선물 현재가 창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선물 예. 현재가 창입니다. 선물 현재가 창을 보신다 그러면은 이걸 조금 이제 좀 확대를 해드린다면은 앞에 보신다면은 1G3이라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월물입니다. 선물이라는 거는 총 우리가 이제 3개월 단위로 월물이 총 4개 1년치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요 파란색의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우리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이게 만기일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앞에 3자가 써 있기 때문에 3월달 우리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거는 3월달 만기 3월 두 번째 목요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을 거래하는 거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건데요. 이걸 보신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총 4개의 월물이 있습니다. 하나 3월달이고요. 그리고 6월달, 9월달, 그리고 12월달, 3, 6, 9, 12라 그러죠. 그래서 선물업체 동시 만기일에 대한 거래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치까지 올 12월물이면 1년치잖아요. 1년치를 동시에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만기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 3월달이죠. 3월달 만기에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나머지 6월달, 9월달, 12월물은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거의 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하기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3월물을 거래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표시해 주는 게 여기에 선물 현재가 창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걸 3월달을 매매를 하는 건지 아니면 6월달을 매매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보신다면 이제 기초자산입니다. 기초자산이란 건 무엇이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선물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성의 가격 변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게 선물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석유, 유가, 정유의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만든 게 유가의 선물이고요. 그리고 금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자 한 게 금 선물이고요. 이런 게 이제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종합주가지수, 주식과 관련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게 종합주가지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기초자산의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238.08인데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면, 근데 왜 기초자산 가격이 238.08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우리가 가격이라 그러면은, 10,000원, 100,000원, 몇천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238.08로 나와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HTS 상에서 보시는 우리나라 이제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약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약 2,000개 좀 안 되는데요. 그 2,000개를 전부 다 지수화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떤 종목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7만 원을 오가고 있고요. 또 어떤 알 수 없는 종목 우리가 다 외우지 못하니까 어떤 종목은 몇십 원짜리도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 오르는 거하고 한 100원짜리나 혹은 1,000원짜리 종목이 10% 오르는 거하고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적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어떤 종목군들은 그렇다고 모든 회사가 조금 안 좋은 건 아니지만은 우량한 기업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 테마에 움직이는 단기 가벼운 종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큰 나름대로 안정성이 확보된 우량한 종목의 변동성을 좀 제한하는 게 가장 목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단기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중소형주라든지 아주 소형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수에 대해서 변동성이라든지 가격의 리스크를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좋은 회사들 따로 모아놓은 것들을 합쳐놓은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그러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는 무엇이냐면은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닥은 빼고요. 종합주가지수 내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우량한 기업들을 200개 종목을 선별을 합니다. 그 200개 종목을 선별을 해서 지수화 해놓은 것이 이제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가격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로 명칭해서 부르는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200 지수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100개 종목을 모아놓은 코스피 100 종목도 있고요. 50개의 종목을 모아놓은 코스피 50의 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코스피 200의 지수로 표현을 하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거의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약 90% 이상, 90에서 95%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200개의 종목만 가지고도 시장의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수화, 수치화해 놓은 것이 여기 선물 현재가 창에서 나오는 기초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다면은 기초자산 가격이 얼마냐면은 238.08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238.08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238.08이라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로는 1800포인트다, 1900포인트다, 2000포인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스피 200 지수로는 238.08포인트다, 240포인트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선물은 1포인트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칠판을 만들어 드린다면 선물이 1포인트는 종합주가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50만 원이다. 50만 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종가가 238.70이라 그러면 238.70 곱하기 50만 원 하게 되면은 약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가까이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에 대한 15%죠. 15%이기 때문에 약 한 1200에다가 600 더하면은 약 1800만 원. 1800만 원이 오늘 선물의 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초자산의 지수로서 선물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물 현재가 창에서 나오는 기초자산은 무엇이다?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현재 지수를 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보신다라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선물 현재가 창은 어느 증권사나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표시를 해주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건 파란색으로 표시해놨고 어떤 건 검정색으로 표시해놨고 어떤 건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파란색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공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수치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빨간색 오늘 배울 게 베이시스고요. 다음 시간이나 혹은 다다음 시간에 배울 게 미결제 약정인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상당히 중요한 거다. 즉 이 선물 현재가 창 안에서도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것 첫 번째로 중요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볼 내용이고요. 이 베이시스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시든 혹은 선물 옵션을 하시든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어떠한 방향을 잡고 게임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란 무엇이냐 말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선물 베이시스는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라고 우리가 교과서 뭐 네이버라든지 책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현물 가격이란 무엇이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지수의 현재 가격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지금 여기 차트로 나와 있는데 이 종목군들을 모아놓은 게 코스피 200 지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모아놓은 이 지수의 현재 가격을 현물 가격이랍니다. 현물 가격이라고 그러고요. 선물 가격은 이 현물 가격에다가 선물 베이시스를 더해서 결정이 내는 게 선물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는 반대로 현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차이를 구한다라면 선물 베이시스를 도출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신다 그러면은 선물 현재가가 237.95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2011년 12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날을 보신다 그러면은 현물 현재가가 237.95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이때 당시에 239.82였습니다. 그렇다면 선물 베이시스는 어떻게 될까요? 매우 쉽죠. 선물 가격에다가 현물 베이시스를 코스피 200 지수를 빼게 되면은 그 차이가 베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1.87이다. 그럼 1.87이 지금 선물 베이시스가 표시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신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얼마냐면은 약 238.70입니다. 그러면은 238.70이고 선물의 지수를 보신다 그러면은 239.25입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가격 차이를 보신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거의 차이가 선물의 가격이 239.25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현물 가격이 238.70이니까 238.70이기 때문에 이거의 차이를 빼준다라면은 가격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총 조금 크게 해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거는 0.55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선물 베이시스는 0.55를 그리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까 지난 12월 16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7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0.55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의 차이가 그럼 이거의 차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87하고 플러스 0.5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거기 뭐 크게 차이가 있느냐? 그냥 숫자일 뿐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게 되고 매매했을 때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에 따라서 선물 베이시스의 가격에 따라서 뭐가 연동해서 움직여주냐면은 프로그램 동향이 연동해서 움직여주기 때문이죠. 즉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코 즉 지수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요. 선물 베이스가 백어데이션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으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게 선물 베이시스이기 때문이죠. 해서 좀 보신다 그러면은 자 콘텐코가 뭐고 백어데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콘텐코는 무엇이냐면은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선물의 가격이
현물의 가격보다 높은 상황, 즉 그렇게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나 있는 거겠죠. 선물에서 현물을 가격을 뺀 것이니까. 해서 이 베이시스가 플러스 양의 가격을 그렸을 때는 이거를 콘탱고라고 합니다. 콘탱고라고 하고, 선물의 가격이 코스피 200 지수, 종합주가 지수보다 낮았을 때, 낮게 형성됐을 때, 즉 이게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가 아니라 음의 가격을 형성했을 때 이거를 백어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백어데이션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보셨을 때 선물 시장이 지금 콘텐코를 그리고 베이시스가 콘텐코를 그리고 있거나, 혹은 반대로 선물 시장이 지금 콘텐코를 그리고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을 매수를 동반한다, 프로그램 매도를 한다, 혹은 시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고요. 반대로 선물 시장이 백어데이션을 그리고 있거나, 혹은 선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을 하는 그거에 대한 기준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싸냐 싸냐의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그게 비싸다 그러면은 콘텐코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싸다 그러면은 백어데이션이라 그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용어만 알아왔습니다. 그냥 그래, 코스피 200 지수, 현물 현재가 창에서 그래, 코스피 200 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선물은 총 4개의 월물이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가장 최근에 만기가 도래하는, 빨리 만기가 도래하는 선물을 주로 매매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선물 베이시스다. 선물 베이시스가 무엇이냐? 그럼 선물하고 현물하고의 가격의 차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플러스가 된다라면 지금처럼 0.52나 혹은 오늘처럼 0.55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반대로 이게 백어데이션이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을 한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보시면은 베이시스가 0.55입니다. 0.55인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지 매도가 들어왔는지 보시면은 프로그램이 오늘 매도가 발생했어요. 총 얼마가 발생했냐면은 약 3,300억 정도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오늘 베이시스가 콘텐코 0.55를 그리고 장중에 계속 0.12나 0.2를 보여주면서 콘텐코를 보였는데 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느냐 이 말이죠. 반대로 베이시스가 지난 12월 16일 정도죠. 그때 당시에는 백어데이션이었는데 그날 종가상 보신다 그러면 12월 달에 보신다면 12월 16일, 12일 그때쯤 보신다면은 또 이때는 마이너스지만 12월 14일 혹은 12월 21일 이때도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선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었는데 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느냐라는 오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콘텐코, 즉 현물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즉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비싸다. 그럴 때는 무엇이 발생한다고 했습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백어데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현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현물의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내린다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거는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다.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가 되니까 선물이 고평가되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백어데이션 선물이 저평가되었으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상 우리가 책으로 보았거나 혹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설명이고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는 이러한 그냥 단순하게 콘텐츠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또 단순하게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작동을 하는
하나의 합의점이 있다. 합의 가격이 있고 그러한 공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다르게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해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라면은 자, 선물 베이시스는 아까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에서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매수와 매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인 건 맞지만 단순하게 콘텐코다 혹은 백어데이션에 있다의 그 표시에 의해서 즉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의 표시에 의해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발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밑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 대비해서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가 어떠한 가격을 형성했는지 그러한 가격의 동향과 대비해서 현재는 오늘이죠. 오늘 혹은 내일 진행될 것에 대한 선물 베이시스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우 혹은 적게 형성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도나 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코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선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의 동향에 의해서 선물 베이시스가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선물 베이시스가 1.5를 그리고 있었다. 근데 오늘은 1.0을 그리고 있다면은 프로그램이 매도가 쏟아집니다. 매도가 쏟아지게 되고 반대로 선물 베이시스가 최근에 1.5를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2.0을 그리고 있다. 2.0을 그리고 있다면 프로그램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코다. 그러니까 오늘 프로그램이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될 것이다. 혹은 오늘 딱 9시 40분 혹은 여러분이 시장을 접했을 때 2시 반이 됐는데 선물 베이시스가 백어데이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로 그게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하고 지금 오늘 혹은 앞으로 몇 시간 뒤에 혹은 내일 모레 발생할 선물 베이시스의 가격을 예측을 해서 그것이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바라봐야 되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왔었다는 것이죠. 그럼 기존의 다른 거, 즉 그래 프로그램 베이시스가 콘텐고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니구나. 백어데이션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 동향이 현재 선물 베이시스 동향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할 수 있고 매도가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요.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 베이시스, 즉 정상 베이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선물 베이시스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선물 베이시스인데 이러한 기본 베이시스가 플러스일 때는 일단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매도는 적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 하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매도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대응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 주식을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날 순환매 장세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혹은 그날 주도를 하는 종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종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혹은 반대로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을 하지만은 프로그램 매수가 아주 강한 건 아니에요. 왜? 그냥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매도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선물을 선물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매도를 하더라도 무리하게 추세로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이 좀 좋은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신다 그러면은 현재 베이시스가 최근의 베이시스보다, 즉 최근 베이시스 동향보다도 강하게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라는 거죠. 고평가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 매수로 인해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펌프질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펌프질을 하면서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그럴 때는 뭐가 움직이냐면은 대형주 주식으로 치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주식이 상승세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이나 혹은 최근에 선물 베이스가 상당히 강하게 변화가 되고 있고 그런 것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매수를 강하게 유입하고 시장을 더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중소형주 매매, 즉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를 하면서 종합주가지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선물은 당연히 무엇이겠습니까? 매수 위주겠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 위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이거와 반대되는 건 무엇일까요? 현재 선물 베이시스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약하고 최근 베이시스보다 약할 때인데요. 이렇게 약하게 되게 되면은 무엇이 되겠어요?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베이시스가 최근에 선물 베이시스보다 약하게 형성이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면서 아까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반대니까 될 수 있으면 대형주를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형주, 즉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조금은 더 좋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매도세가 한 3,500억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3,300억에서 3,500억이 쏟아졌는데 결국엔 시장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전기전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혹은 하이닉스 그리고 제약주죠. 제약주 외에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세를 조금씩 낙폭을 키우면서 시장이 마감됐다는 것이죠. 즉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쏟아지고 선물 베이시스가 안 좋고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쏟아졌을 때는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보다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매매를 자중하시는 게 좋거나 혹은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인 매매를 취하신다 그러면 조금 더 좋은 전략을 취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선물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하고는 반대로 될 수 있으면 매도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하신다 그러면은 보다 좋은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해서 이러한 선물 베이시스, 우리가 단순하게 선물 베이시스가 좋다, 나쁘다, 선물 베이시스가 콘텐코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고 반대로 선물 베이시스가 백어텐션이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의 가격이 최근의 선물 가격과 선물 베이시스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그것보다 높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그때가 진짜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거고 그것보다 낮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발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장이 상승 혹은 하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된다? 주식 투자를 매수나 매도를 하실 때 만약에 선물 베이스가 강하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물은 약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선물 베이시스가 좀 약하다 백어텐션일 때는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고 선물은 약간 매도 위주로 매매를 하는 것이 크게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까지 일단은 우리가 베이시스에 의해서 선물이나 혹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나 매도나 매수를 할 수 있는 걸 배웠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지금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베이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정상적인 베이시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선물 베이시스가 강하다, 약하다는 걸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지금 만약에 정상적인 베이시스가 만약에 1.1이다, 혹은 최근에 베이시스가 1.1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나오진 않아요. 반대로 정상적인 베이시스에 대비해서 더 많이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어야지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할 수 있고,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야지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무엇이냐면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는 현재 시장에서 평가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선물 베이시스의 값입니다. 선물 베이시스의 값. 선물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럼 선물 가격은 무엇이냐면은, 선물 베이시스에는 선물을 현재 시점에서 거래를 할 때, 선물이란 건 뭐예요? 오늘이 결제일이 아니라 앞으로 3개월이나 혹은 2달 뒤에 결제일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때 거래를 했을 때, 그때 당시 현재부터 앞으로 한 달이나 2달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더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비용을 더해주는 게 선물 베이시스고, 이게 정상적인 가격은 정상 선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타이어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 공장이 있는데, 타이어 공장에서는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연 고무도 필요하고 합성 고무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천연 고무의 가격이고요. 천연 고무의 가격이 지금 비싸지고 있다고 해서 공장에다가 무작정 천연 고무를 오늘 막 사가지고 보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공장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연 고무를 지금 당장 사는 것이 아니라, 사서 공장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천연 고무의 선물의 가격을 사가지고 그 비용을 덜어준다고 했죠. 공장을 증선하는 가격이라든지 혹은 다른 인력들, 그만큼 또 고용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한다 그랬는데, 선물도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런 비용들을 더한 것들이 선물 베이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선물 베이시스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상 선물 베이시스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정상 선물 베이시스는 선물 만기일에 따라서 잔존 기간과의 차이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거를 주기적으로 어떻게 체크를 하느냐? 이거를 뭐 당신은 화면에 나오는 당신 같은 사람은 전문가니까 쉽게 계산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 시청자들이나 개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것을 도출하느냐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쉽게 도출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게 뭐예요? 현물을 현재 시점에서 미래 일정한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고 그랬죠. 이 비용에다가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면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쉽게 설명해서 이자율입니다. 자, 우리가 선물을 거래하는데 거의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선물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거의 위험이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국채라는 게 있죠. 물론 요즘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 프랑스는 아니죠. 이태리라든지 스페인 혹은 뭐 그리스가 어떻게 했어요? 국가 부도 위험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물론 국가가 망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국채를 매매했을 때 그 국가가 망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국채를 사거나 팔고 하는 것이지, 그 회사 국가가 망한다고 전제를 깔고 국채를 사고 팔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는 전형적인 무위험 자산이고요. 그리고 은행 예금 이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물론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 원까지만 보호가 되지만,
5천만 원 정도,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은행에 넣어놓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은행이 망하더라도 설사 은행이 망하더라도 은행에서 주는 소정의 이자율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은행 두 군데에다가 5천만 원씩 분산으로 예치해 놓는다 그러면은 거의 위험이 없죠. 리스크가 없죠. 은행이 망하더라도 정부가 보증을 해주니까. 해서 그러한 것들의 이자율을 중심으로 해서 선물 베이시스를 도출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어렵지가 않죠. 다만 뭐예요? 시장의 현재 이자율을 중심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죠. 현재 이자율이 1년 이자율이 3.5에서 약 4% 정도 우리가 은행에 넣는다면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뭐 100만 원 미만의 소액 예금은 이자를 안 주지만 정기 예금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년짜리 정기 예금이나 혹은 2년짜리 정기 예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에서 4% 정도는 이자를 주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1년 기준이고요. 1년 기준이고 이거를 3개월 기준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3개월에 보통 1에서 1.5% 정도는 이자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은 보통 3개월 단위로 이자가 입금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3개월 단위의 이자가 약 1에서 1.5%다. 즉, 선물이 여기서 이제 선물 베이시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건데요. 선물은 보통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12월물도 지금 거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만기가 가까이에 있는 선물을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선물은 보통 3개월, 길어야 3개월이죠. 3, 6, 9, 10이니까요. 3월 만기 지나면 6월 만기, 6월 만기 지나면 9월. 그런 식으로 3개월 단위로 나누기 때문에 이 3개월 단위로 나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에 1에서 1.5%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에서 1.5%의 베이시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3개월이 남았을 때는 1에서 1.5% 다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40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1.5%를 적용해 준다 그러면은 약 242.4나 243 정도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기가 지나고 나서 선물 베이시스가 2.0이 됐다. 혹은 1.8이 됐다. 이거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안 되냐? 정상적이니까. 왜? 만기가 3개월이 남았을 때는 우리가 이자율을 더해줬을 때 2.4나 3포인트 정도 선물 베이시스가 2.4나 플러스 3.0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강하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달이 남았을 때는 또다시 그걸 또 나눠줘야겠죠. 한 달에 3개월에 1에서 1.5포인트니까 1.5%니까 두 달 이걸 또 한 달 단위로 나눈다 그러면 약 0.3에서 0.5% 정도가 선물 베이시스가 되겠잖아요. 그럼 두 달이면 뭐겠어요? 약 0.7에서 1%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0.7에서 1%를 적용을 해준다 그러면은 24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 베이시스는 1.7에서 2.4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딱 봤는데 만기가 한 두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선물 베이시스가 1.6이나 1.7이나 혹은 1.8, 2.0을 그린다고 해서 지금 선물 베이스가 상당히 강세니까 초강세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정상적이구나. 정상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한 달이 남았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0.5에서 1.2포인트를 더해줬을 때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거나 혹은 프로그램 매도가 강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선물 베이시스는 우리가 한 달이 남은지 두 달이 남은지 석 달이 남은지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도출한 것에 따라서 이게 정상 베이시스, 선물 베이시스를 도출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현재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혹은 낮게 형성이 되는지 혹은 같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 매수나 매도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물 현재가 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물 베이시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베이시스가 플러스 0.5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가 발생한 것이죠. 왜? 지금은 선물 베이시스가 약 1.8
8에서 2.0 정도를 그려줘야지 정상적인 선물 베이시스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0.5포인트 정도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는 선물 시장을 대응했을 때 선물 베이시스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실 때는 예를 들어 뭐 현빈 아리라고 그러나요? 현빈 아리라고 현빈 씨가 되게 유행을 했을 때는 현빈 아리라고 그러고 또 어떤 연예인이 유행할 때는 요즘에는 하균 아리라고 합니다. 하균 사랑, 하균 아리. 뭐 브레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하균 아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한석규 아리 이렇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을 대응할 때는 베이시스 아리를 좀 하셔야 돼요. 베이시스 아리를 하면서 관심 있게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되는지를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선물 시장을 봤을 때는 이 베이시스 아리도 하고 그리고 제 여자친구인 예정 아리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면서 두 가지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선물은 베이시스를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런 걸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 이거를 유추하는 방법,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차트적으로 실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전문가와 함께 선물 옵션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장로드 장상훈 전문가와 함께 강의 들어보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012년 한 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 무사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